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1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 손은진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유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요즘 음악 좀 들으세요? 뭐 음악이 항상 듣죠. 네, 제가 요즘 호피폴라라는 밴드에 푹 빠졌거든요. 네, 오프닝에서 튼 노래. 네네. 저 알아요. 네. 그 예능 프로 나와서 인기가 엄청 났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영상 봤는데 진짜 천재 뮤지션 같더라고요. 네. Wake Me Up이라는 노래를 편곡해서 불렀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저도 봤어요. 전주에 이제 첼로 하나를 가지고 4명이 같이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메인 첼리스트가 첼로를 연주하면 기타와 건반을 담당하던 다른 멤버가 와서 고음과 저음을 이제 기타를 치듯이 음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른 한 명이 와서 첼로의 본체를 북처럼 북치듯이 이제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둔탁한 소리를 내는데 첼로 하나를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하지? 네. 그 하모니가 정말 저도 멋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도 첼로를 저렇게도 연주할 수 있구나 보면서 좀 깜짝 놀랐네요. 정말 생각이 들기에는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네. 너무나 좋은 발상이었고 그 한 팀이 한 악기로 서로 도우며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에 들게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 들게는 하루를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집니다. 사연 읽고 마인드 테라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회사원 정우찬입니다. 저는 올해 중3이 된 아들과 이제 5살이 된 늦둥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요즘 아내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자주 다퉈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첫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천식과 폐렴으로 입원도 자주 해서 전전긍긍하며 키웠어요. 몸이 약한 아이라 건강하게만 커다오라는 마음으로 운동도 시키고 주말에는 같이 자전거에 축구, 수영도 하면서 즐겁게 지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이 아니었는데 시험 성적도 좋고 학교 생활도 우수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기초가 부족했는지 수학과 영어를 어려워하더니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아들의 스케줄 관리를 하느라 바빠졌습니다. 명문고를 보내야 한다며 주말에는 영어와 수학 과외를 시키고요. 평일에는 강남 유명 학원 강사의 수업을 어렵사리 등록해서 40분 거리 학원까지 아이를 날마다 픽업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학습지도 과목을 추가해서 매일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5살이 된 둘째 아들도 나중에 형처럼 고생하지 말고 일찍 시작하자면서 3살 때부턴가 유명 학습지와 교구를 몇백만 원짜리로 덜컥 주문하지 않나.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학습지를 시키느라 진을 뺍니다. 아직 어린데 놀게 좀 두라고 하면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유창하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아이, 한글 다 떼고 연산을 하고 있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며 우리 아이는 늦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가면 성공하는 지름길인데 지금 좋자고 아이의 미래를 망칠 거냐는 아내. 정말 아내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교육 이야기라서 저도 귀가 쫑긋한데요. 네. 남편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선행학습 이야기가 정말 많이 오가잖아요. 그쵸. 네, 어느 집 누구는 뭘 한다더라, 뭘 잘한다더라 하면 막 조바심 나고 뭐 그런 분위기를 남편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부부간의 의견 차가 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죠?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다 보면 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이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두 부부가 행복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아내를 설득하고 싶으셔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강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아, 너무 네. 잘 알죠. 그렇죠. 네. 재방송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드라마였죠. 중학교나 초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른바 명문대를 향한 치열한 레이스를 벌여야 하는 스카이캐슬 속 입시 지옥이 현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큰 인기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성공을 위한 진정한 스카이캐슬입니다. 네. 네. 그 스카이캐슬에서 스카이가 우리나라 명문대 세 곳을 말하는 거란 소리도 있던데요.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럼 강사님 얘기하시는 스카이는 다른 스카이죠?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스카이,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 명문대 세 개의 약자가 아닌 단어 그대로의 스카이입니다. 네, 직역을 하면 하늘이로. 하늘성, 네, 뭐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저는 오늘 신이 주신 능력,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귀가 잘 번쩍 들어야겠네요. 뜨이네요. 네. 네, 아이들은 저마다의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사교육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부모님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싫어해요. 학습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타고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또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본능이 더해져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즐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싫어해요, 관심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학습의 기준과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 보통은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공부를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네.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갓 말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어땠나요?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을 꺼내와서 읽어달라고 쪼르고요. 그렇죠. 네, 모든 것에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또 하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래서 오히려 피곤할 때가 있었죠. 네, 그랬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즐거움이 아닌 인내로 과목을 배우고 창의력 대신 성적이라는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획일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19세기에 대중교육이 도입된 이래 지속되어 온 입시 위주의 교육, 학교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 때문이죠. 네. 어떤 학자들은 시험 공장으로 전락한 학교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죽이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명목하에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내는 표준화된 시험을 교육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죠.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치러지는 시험은 학생은 물론 부모에게까지도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단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망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망친 청소년들이 이렇게 성적 비관 자살했다는 기사를 종종 보면 저게 네. 너무 속상하죠. 남리 같지 않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해요. 다양한 스펙과 논술, 외국어 능력까지 요구하는 요즘 실제로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성적이 좋은 학생이건 또 안 좋은 학생이건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요즘은 수능보다 수시 비율이 커지고 입시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내신 챙기느라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의 잠재력과 학습 관심도는 모두 무시한 채 입시 제도에 맞춘 교육법으로 아이들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영유아기 때부터 20살까지 약 15년에서 20년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빠를수록 좋다, 남들보다 뒤처져선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기교육 또 선행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사교육비 지출 또한 꾸준히 증가되고 있죠. 네. 지난해 3월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양육 가구 1,119가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교육비는 평균 52,000원, 사립유치원은 27만 3천원, 영어학원 및 놀이학원 등은 평균 73만 5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정말. 한 달에 네. 말하는 거죠? 네, 한 달. 네. 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는 특별하게 또 언어 습득 시기가 빠른 영유아기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려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고액이지만 영어 유치원 또 영어 학원을 다니는 유아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 피곤하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뭐 유치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예, 요즘 명문대 진학을 위한 관문이라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네. 일명 자사고죠. 그쵸. 예,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등의 진학을 위해서도 고액의 사교육비가 쓰이고 있는데요. 교육부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요. 전국 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40.5%가 사교육비로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는데요. 사교육비만. 네, 사교육비만. 네네. 네. 평균 중학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9만 1,000원에 비하면 거의 3배 수준에 달한다고 해요. 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맞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찬 씨 아내분처럼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계 능력이 된다면 최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녀 교육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아이들의 하루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자녀들의 사교육과 조기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도 좀 시키는 만큼 돈 쓰는 만큼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아예 접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네. 불안하죠. 우리 아이만 안 하면. 그쵸. 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영유아기 조기 교육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법이네요. 네. 네, 그 이유를 우리의 뇌 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인데요. 각자 역할도 다르고 발달 속도도 달라요. 1층 뇌는 이제 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후뇌입니다. 호흡, 심장 박동, 혈압 조절과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생명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부위는 후뇌의 바로 위에 있는 중뇌입니다. 중뇌는 위아래로 모든 정보를 전달해주며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뇌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부위는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들어봤어요. 고도의 정신 기능과 창조 기능을 관할하고 있고요. 사고력을 담당해서 이성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위는 학습과 기억, 사고를 담당하는 중요한 뇌 부위죠.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하고 또 발달시키려고 하는 부위 어디겠어요? 전두엽이겠죠. 전두엽이죠. 네. 그렇죠. 이성의 뇌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은 뇌 전체 중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부위이고요.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하면서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부모의 양육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라고도 할 수 있죠. 전두엽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미리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양육 태도는요, 우리 아이들의 뇌를 오히려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도 1층 인간의 본능, 또 2층 감정 부분이 올바르게 채워지고 발달해야 3층 학습과 기억 능력, 인성과 도덕성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층과 2층이 발달이 되지 않은 영유아의 뇌에 3층의 재료를 부어준다고 해서 3층이 지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직 전두엽이 덜 발달된 상태에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발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극에 손상을 입고 맙니다. 그 결과 뇌는 과부하를 유발하고 아이는 흥미를 잃어버리죠. 한때 영재라고 불렸던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학교에 적응을 네. 잘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공부에 손을 떼버린 아이들도 종종 나왔어요. 네, 저도 네, 봤어요. 네, 맞아요. 이는 바로 1, 2층 내의 전제를 무시하고 3층 내만 자극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전문가들은 가장 필요한 교육은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일찍부터가 아니라 뇌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자극이 제시돼야 한다는 뜻이죠. 1층 뇌와 2층 뇌가 모두 발달한 후에 학습 자극이 제시돼야 3층 뇌가 적절히 그 자극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 자극만 제시하면 오히려 발달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기 교육의 효과를 보고 성공하는 애들도 솔직히 없진 않잖아요. 그쵸. 네, 모든 아이들이 뇌 발달 속도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1, 2층 뇌 발달도 좀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1, 2층 내의 발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양육자와의 친밀감 형성이에요. 예, 부모님과의 친밀한 접촉이나 감정적인 지지 없이 학습을 강요당할 때 전두엽이 부실해지거든요. 이제 그 결과 아이들은 사고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식욕이나 공격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두엽에서 학습과 사고 기능을 발달시키면서 인지 기능도 향상돼야 되는데 초기에 부모와 접촉이 없었던 아기는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에도 계속 손해와 후회를 충족시키려고 접촉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죠. 예, 또한 학대에 노출된 경우도 늘 중뇌가 활성돼 있어서 감정을 담당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두려움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학습은 아이의 선호도에 맞는 체험과 놀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놀이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영아기 때에는 강요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즐겁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의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영유아기를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음악가의 경우는 집에 늘 음악 소리가 들렸고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의 경우 부모님이 치는 장면을 유모차에서 늘 바라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자발적인 선호도가 생기고요.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할 때 동네 선생님에게 처음 피아노를 배우거나 또 테니스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선생님들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주고 더 훌륭한 스승을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에 입문하고 업적을 이루기까지 쭉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직업을 따라가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부모님이 읽어주는 책도 다양한 간접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아, 네. 네, 우찬 씨의 아드님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을 많이 읽지 않은 경우인 수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서 정확히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제를 풀고 공식을 외우는 암기식 교육보다는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 습관이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예, 제 친한 지인은 이제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기숙형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뭐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중학교에 보냈고요. 둘째 아이는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생각도 키우고 또 해외로 봉사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를 다녀와서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겨서 대학생이 된 지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6학년인데 좀 이 생각이 좀 되지네요. 네. 네, 궁금해집니다. 네. 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남보다 좀 더 앞서가게 키운다는 욕심만 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좋은 성적이 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이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가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강사님이 분명히 아이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우찬 씨 부부가 먼저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아내분과 함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정확한 선, 교육에 대한 정확한 선이 있어야 주변에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들리는 소리에 반응을 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유심히 바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심히 관찰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다 인상이 깊었는데요. 뭐든지 기본에 좀 충실해야 한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생명의 뇌, 감정의 뇌 이제 전두엽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먼저 발달이 돼야 이제 공부하는 머리도 이제 발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 애들 많이 안아주고 네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책 읽어주기가 늘 아이가 갖고 오는데 내일 읽자. 네, 그런데 좀 반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부모님들께 힘이 나는 강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